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종로 캠퍼스에서 토익 예시를 강의하고 있는 비키입니다. 여러분 저희 2026년 첫 토익 시험 어떻게 보셨나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토익 총평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hackers.co.kr 한번 들어가 주시면요. 저희 더욱 많은 토익에 관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앞에 있는 우리 이미지 사진 한번 봐주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토익 시험에 대한 정보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꼭 우리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오늘 시험에서 나왔던 Part 1과 Part 3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고 헷갈렸던 문제들 한번 위주로 총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파트 1하고 파트 3 난이도 한번 보고 시작을 해볼 텐데요. 파트 1은 제가 중상에서 상까지 난이도를 좀 책정을 했습니다. 이 난이도는요, 여러분, 파트 1, 2, 3, 4 중에서 가장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요. 파트 1에서 원래 출제되는 그런 난이도에서 중상에서 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가 기준을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제가 평가하는 난이도는요. 정답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가 아니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는가. 두 번째 봐주시면 사진의 주요 사물이나 인물에서 어떤 문제들이 보통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즉 내가 놓치는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진 않았는지 그런 평가 기준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 봐주시면 어휘 자체의 난이도를 조금 오늘의 기준으로 잡아봤습니다. Part 3는 제가 중상이라고 넣어놨는데요. 파트 3가 대부분 출제될 때는 중에서 중상을 많이 웃돌죠. 여기서도 포인트는 선지 어휘에서 일단 포인트 하나 잡아갔고요. 선지 어휘가 어렵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키밍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이번 시험 Part 3 솔직히 선지 어휘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스키밍 하실 때는 어려움이 없었을 거지만 포인트가 여기 있었어요. 음원 내용 자체가 조금 헷갈렸고 특히 이번에 많이 나왔던 시각 자료에서 헷갈리는 문제들 위주로 한번 저희 난이도 파악해 보고요.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art 1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Part 1에서 여러분 이런 비슷한 사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것 같아요. 두 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저희는 한 명만 정도 제가 집어왔고요.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물 사진 여러분 문제 푸실 때요. 너무 중요한 거 인물의 손 먼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자세 그 다음 겉모습 이렇게 보기로 했었었죠. 역시나 우리 손 동작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찝어드리고 싶은 표현은요. 우리 purchasing 이라는 어휘 표현인데 돈을 지불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다 라고 하면 좀 애매하고요. 돈을 지불하다 라는 말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는 게 Part 1에서는 우리 사진에 좀 세세한 것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제 조건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돈을 지불하다 라는 말이 들리게 되면은 인물의 손에서 결제 수단이 들려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현금이나 카드로 많이 결제를 합니다. 우리 삼성페이 이런 거 있죠. 휴대폰 결제는 여러분 해당이 되지 않고요. 현금이나 우리 카드를 손에 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돈을 지불하다라는 포인트가 문제에 출제가 되겠구나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애매하게 그냥 계산대에 서 있으면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꼭 인물의 손에서 뭐를 들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우리 문장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거 가볍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여러 사람 인물 사진들이었는데요. 우리가 여러 인물 사진을 볼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을 뭔지 한번 보시는 겁니다. 이 사진 되게 비슷해져 여러분. 이 사진에서는 이 사람들이 시선이 똑같이 가고 있고요. 또 하나 보자면 이 사람들 전부 다 뭐 쓰고 있죠? 네, 헬멧 쓰고 있죠. 즉 이 사람들의 시선과 우리 옷차림에서 공통행동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공통행동이 딱히 없었다면 아니면 한 명이 좀 두드러지는 표현을 한다면 개별 행동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이런 종류 같은 경우에는 공통행동이 좀 주가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휘를 한번 찝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 수업 들으신 분들 아실 겁니다. 시선 문제 푸실 때는요. 우리가 얘네가 이거를 그냥 보는지 아니면 reviewing, 다시 보는지 알 수가 없죠. 사진상으로는. 그럼 시선이 가면은 전부 다 정답되는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looking at 뭐 또 하나 추가를 하자면 reading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얘네가 이거를 읽고 있는지 그냥 멍 때리면서 보고 있는지 우리 알 수가 없잖아요. 시선이 가면은 정답이 되는 어휘들 우리 전부 다 배웠었죠. 수업 시간에 잘 정리해 두셨으면 정답 잘 골라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trying on 이라는 단어랑 wearing 우리 정말 많이 공부하는 단어죠. 옷차림에서 우리가 쓰고 있거나 옷을 입고 있다가 중간에 찍히는 거는 trying on 동의어도 기억나실 거예요. trying on 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고요. 우리가 이미 다 입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상태는 wearing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몸에요. 이런 옷차림들이 다 붙어 있으면 wearing만 정답이 되겠죠. 즉 사람들의 손에 옷차림이 들려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trying on 같은 단어들이 들리면 오답 처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맨날 강조하는 정말 맨날 나오죠. 그렇죠?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소거할 수 있는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꼭 공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찝어드리고 싶은 거는요. 공사장 관련 업인데요. 공사장 관련된 사진들은 여러분 매번 끊임없이 좀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사장에서 헷갈리는 포인트 한번 보자면 blueprint라는 단어가 가끔씩 출제가 되거든요.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 이 종이 하나 보이죠? 이 종이 쪼가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blueprint, 도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큰 범위로 보자면요. document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서류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뭐 지도라는 표현도 좋고요. 그냥 paper, 종이라는 표현도 좋은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도면 얘기 많이 나온다라는 거 한 번 더 짚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이번에는 인물이 아예 등장하지 않았고 풍경만 있는 사진이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 비빙 PP 여러분 기억나세요? 인물이 없는데 비잉이 들리면 우리 오답 처리하기로 했었잖아요. 이런 문제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번 토익 문제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 인물이 없는 풍경 사진에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면 궁극적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하죠. 이 친구들이 묻고 싶은 건 주요 사물의 위치나 상태를 많이 묻습니다. 상태라는 건 여러분 뭐였죠? 예를 들어서 창문이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창문이 우리 사진에 있다고 치면 얘가 깨져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온전히 안 깨져 있는지 이런 것들. 만약에 문이 있었다면 문이 열려 있는지 아니면 닫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물의 상태라고 우리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비슷한 느낌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우리 어휘를 일단 한번 보자면 electric wire이라는 단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 관련된 단어는 electric 말고도 다른 단어 많죠. wire이라는 거는 선이라는 뜻입니다. 즉 전선이 이렇게 보이진 않았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ground care. 너무 강조하는 말들. ground가 여러분 땅이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조경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 관리한다. ground care 이런 단어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즉 정원 느낌이 조금 나는 사진이라고 쳐봤을 때 사람들이 조경을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경을 관리하고 있는 도구들이 널브러져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가주시면요. 우리 진행 중인이라는 단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역동적인 상태를 좀 표현해주는 말들이기 때문에 underway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단어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진행 중이야. 두 번째로는 ongoing 이런 단어들 비슷하게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러한 조경 관리들이 진행 중이야 라는 말을 쓰게 되려면 사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뭔가 진행 중인 동작을 표현하고 있거나 사진상으로 아니면 조경 관리에 사용하는 도구들이 널브러져 있거나 이런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잘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단어들이죠. 우리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 아까 봤다시피 창문이 깨져 있는 거 아니면 온전히 있는 거 비슷한 느낌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이런 것들을 보통 empty라고 많이 부르죠. 비어 있어. 비슷한 느낌으로는 unoccupied라고 합니다. 우리 이 친구 비행기에서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비행기에서 화장실 쓸 때 occupied라고 딱 띄어져 있으면 사람이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단어도 비슷하죠. 비어 있다는 거는 available,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도 바뀌어 나올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open, 아예 비어 있어, 활짝 열려 있어. 즉 아무도 없어, 인물이 없는 풍경 사진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될 수 있는 단어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트 1은요, 여러분. 오늘 생각보다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발음 안 들리는 거 되게 많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속어법이죠. 우리가 다 듣고는 못 풉니다. 순간적으로 쫙 지나가기 때문에 꼭 아는 단어 위주로, 배운 거 위주로 얘는 아니지, 얘는 아니지 하면서 꼬투리 잡으면서 우리 속어하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파트 3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강남에서 토익 L3를 담당하고 있는 이도연입니다.
자, 우리 오늘 1월 11일 토익 시험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파트 2, 파트 4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좀 유난히 추웠던 날씨인데 다들 시험 좀 어떠셨나요? 우선 난방기구를 좀 빵빵하게 틀어주긴 하지만 패딩을 입고 이제 시험을 보면은 좀 불편하니까 이너를 최대한 따뜻하게 입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토익 총평 시작하기 앞서서 밑에 www.hackers.co.kr 이 사이트 접속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자료라든지 강의들 또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파트 2, 파트 4 위주로 총평을 시작할게요. 우선 파트 2 같은 경우엔 중상 정도의 난이도였고요. 파트 4는 좀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중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이라고 책정을 했고요. 우리 파트 2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트 2의 난이도는 중상으로 책정한 이유가 첫 번째로는 평서문이 4개였고 선택 의문문이 총 5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은 평서문을 제외했을 때 의문사 의문문이랑 비의문사 의문문의 비율이 좀 비슷한데 이번에는 비의문사 의문문 이게 거의 2배 가까이 많았던 걸로 이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외에도 또 어려웠던 이유가 까다로운 영국식이나 호주식 발음 때문이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접적인 응답이 30% 정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볼게요. 파트 2의 질문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문사 의문문이랑 비의문사 의문문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우선 의문사 의문문은 who 의문문 1개, when 2개, where 1개 이런 식으로 보통 한두 개 정도로 적당하게 이제 나왔고요. 비의문사 의문문은 일반 의문문 4개, 부정 의문문 1개, 부가 의문문 1개 그리고 선택 의문문이 총 5개로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제한 제공 요청 3개 마지막으로 평서문은 4개여서 총 7개 그리고 비의문사 의문문이 14개인데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자, 그리고 파트 2의 응답 유형으로 보시면은 직접적인 응답이 조금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응답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간접적인 응답은 조금 더 어려운데 우선 직접적인 응답부터 볼게요. 자, where 하고 어디인지를 물어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장소를 언급해줬고요. who 했을 때는 이름, when 했을 땐 요일을 언급해줬고 우리 why 하면 또 왜 하고 이유를 물어보는 거니까 because 하고 이유를 설명해줬고요. 그 다음에 which 명사로 물어봤을 때는 우리 또 많이 나오는 응답 패턴이 the one 해서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 그 다음에 have you been to? 가본 적 있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는 yes, I go every week 하면서 매주 간다 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how often 하면 빈도수를 물어보는 질문이죠. 그래서 once a year 하면 1년에 한 번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can I 하면서 무언가를 요청했을 때 sorry 하면서 부정으로 응답을 해줬고 마지막으로 may I borrow? 혹시 빌려줄 수 있니? 라고 부탁했을 때 of course 당연하지. Here you go. 우리 here you go 하면은 무언가를 건넬 때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직접적인 응답들은 무난하게 풀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간접적인 응답 볼게요. 자, 간접적인 응답이 나오면은 우리가 보통 정답으로 바로 매칭시키기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파트 2는 오답을 제거하면서 문제를 푸셨어야 됐다라는 거. 그래서 오답 소거법 무조건 여러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시를 보시면 Could you show me? 이 질문에서 혹시 보여줄 수 있니? 라고 질문을 했는데 아니 또는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You'll need a manager. 매니저가 필요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간접적으로 내가 보여주지 못한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When 사물 going to be repaired. 혹시 이거 언제 고쳐지나 라고 물어봤는데 언제인지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when으로 물어봤지만 A part needs to be ordered. 그래서 이 부품, 이 사물의 부품이 order 하면은 주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제인지 얘기해주지 않고 나중에 부품을 먼저 주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고친다는 얘기인 거죠. 이것도 간접적 응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hould we visit? 혹시 우리 어디 들려야 돼? 방문해야 돼? 라고 물어봤는데 we have a meeting soon. 우리 곧 미팅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간접적 응답도 같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can I reschedule? reschedule 하면은 재조정한다는 거죠, 일정을. 그래서 일정 재조정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we have an online system. 이거는 된다 안 된다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온라인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걸로 일정을 바꿔라를 얘기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어서 보시는 건 이제 선택 의문문인데 선택 의문문은 총 5개로 등장을 했고요. 선택 의문문의 다양한 이 응답 패턴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제일 간단하게 선택 의문문은 A or B를 언급했을 때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응답으로 나오는데 자, should we have dinner?
Now or later. 지금 아니면 나중에 언제 저녁을 먹을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Let's eat now. 지금 먹자. 라고 직접적으로 A를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거는 난이도 하. 이건 무조건 맞추셔야 되겠죠. 자, 근데 이어서 보시면은 이번에는 간접적인 응답이에요. 자, 질문부터 볼게요. Do you need help with your device? 너 기기 혹시 도움이 필요하니? Or 아니면 has the problem been solved? 아니면 혹시 문제가 해결이 됐니? 그래서 A가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B는 아니면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이걸 물어보는 질문이었죠. 자, 근데 도움이 필요하다 또는 문제가 해결이 됐다를 직접적으로 언급해주지 않고 A or B 중에서 I just called 부서명, 뭐 예를 들자면 IT department, IT 부서에 연락을 했어 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또 간접적으로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우리 간접 응답 중에 Would you rather go over the document or next week, now or next week. 자, 여기서 A가 지금 그리고 B는 다음 주. 우리 go over이라고 하면은 검토하다 해서 review 이거랑 이제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검토하다. 그래서 검토, 이 문서 검토를 지금 할지 아니면 다음 주에 할지를 물어봤어요. 그쵸? 그랬더니 지금 또는 다음 주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I'll be on vacation starting tomorrow. 나 내일부터 휴가야. 그러니까 지금 하자는 거죠. 다음 주는 안 되니까. 내일부터 휴가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간접적으로 A라고 답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바로 이어서 또 볼게요. 우리 선택 의문문은 아까 제가 A 또는 B를 언급해준다 했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건 아니죠. 자, 볼게요. Will you be moving to the city or the suburb? 여기서는 A가 도시, suburb 하면 우리 교외를 얘기하는 건데 도시랑 교외 중에 어디로 옮길 거야? 라고 질문을 했고 여기서의 응답은 간접적으로 It's not decided yet. 이런 것들 보통 A 또는 B를 언급했을 때 둘 다 아닌 걸 얘기하는 거죠.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둘 다 아니다. 라는 응답 패턴으로 나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둘 다 아닌 응답 패턴이었는데 Are you planning to do A or B? A랑 B 중에 뭘 할 계획이야? 라고 질문을 했는데 A 할 거야, B 할 거야가 아니고 Actually, 사실 I need to do some work today. 나 오늘 일을 좀 해야 되니까 A랑 B 둘 다 못한다는 거죠. 둘 다 아닌 응답 패턴 같이 봤고요. 자, 바로 또 이어서 우리 이번엔 평서문 볼게요. 평서문도 많이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평서문이 어려운 이유는 질문이 아니고 평서문으로 나왔을 때 이에 대한 응답이 여러 가지로 우리 패턴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아니고 평서문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의 반응은 정해진 패턴들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같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패턴은 사실을 언급했을 때 질문을 하는 패턴. 자, Our company, 우리 회사 is working on a new project. 새로운 프로젝트 지금 작업 중이야 라고 사실을 전달을 했더니 For which product? 어떤 제품을 위해서? 라고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언급했을 때 질문을 또 여기 반응으로 나와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번에는 제안을 했는데 수락을 하는 패턴으로 또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Let's invite, 우리 누구누구 초대하자 라고 얘기를 했더니 Yes, that's a good idea. 이런 거 너무 쉽죠. 여러분 제안했더니 좋은 생각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수락하는 패턴도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우리 사실을 언급했을 때는 아까는 질문을 하는 패턴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사실과 관련해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패턴으로 같이 볼게요. 자, this clock is wrong. 이 시계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It's set for 하면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외국 시간으로 설정이 됐어. 이 시계가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 추가 정보를 언급한 거죠. 그래서 이런 추가 정보 언급하는 패턴도 많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점수 잡는 Hackers.